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10인 서울 2010 시간입니다. 대망의 서울 G20 정상회의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잔치를 앞두고 손님들도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위완화와 무역 불균형 문제가 서울에서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이에 화답하듯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율 해법을 중재해야 하는 의장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G12 정상들 간의 최대 모임인 건 잘 아시죠? 이를 기념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외교 기록전이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외교사와 외교를 통한 역대 대통령들의 역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기록전은 오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경제 지원 요청을 위해 보낸 서한. 김영삼 대통령 시절 OECD 가입 협정문과 2002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기념 축구공.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 이명박 대통령의 DAC 가입 승낙 문서까지. 현대사의 커다란 물줄기를 이루었던 경제적, 외교적 사건 관련 문서와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며 준비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외교 기록전입니다. 오는 12일까지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리는 이번 기록전에서는 경제 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나아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된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정상 외교사를 한번 돌아보고,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는 국민적 자부심을 우리가 같이 느껴보고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이번 전시회 중 대통령 정상외교 기록전에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공식 문서와 영상 등의 기록물은 물론 300여 점의 유품과 편지 등 역대 대통령들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G20 특별한 선물전도 눈길을 끕니다. G20 회원국과 초청 5개국의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 외교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24점을 선별해 G20 회원국 간 친밀한 우정과 화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들이요 무엇을 하는지 몰랐는데요. 만년필이나 이런 훈 가방 같은 거, 편지 같은 거 보니까요, 아 이제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사실 정상회담이나 외교관 같은 건 저와 먼 얘기 같았어요. 근데 오늘같이 기록물들을 보니까 아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인 걸 알게 됐어요. 한 세대를 관통하는 굵직굵직한 외교적 사건. 또 공식 문서부터 전직 대통령의 친근함이 묻어나는 친필 편지까지. 이번 전시회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제 행사라는 G20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외교를 통해 일궈낸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통령의 역할을 전달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국내 유학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는데요. 환율 합의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주저했던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환율 합의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유학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1,112원. 이를 기준으로 미국 학비를 캐나다, 호주 등과 비교하면 한 학기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아시아 지역이지만 역시 영어권인 필리핀과는 500만 원까지 격차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 후 달러 약세가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캐나다, 호주 등에 밀렸던 미국 어학연수 유학 프로그램이 본물을 잃을 전망입니다. 일부 발빠른 유학업체들은 일찌감치 이번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미국 지역 유학 스쿨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타영어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강세 기조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가 약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워낙에 원래 인지도가 높았던 미국이 더 인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G20 회원국 가운데 하나인 인도,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캠프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경제대국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동시에 세계 경제 변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국가들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올림피아드라든지 수학, 과학 쪽이 강세이고 요즘에 중국어에 초점들을 많이 맞추고 계셔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이들 선호하고 계시고요. 서울 G20 정상회의가 국내 유학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외치며 올 3월에 발족한 민간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한식재단인데요. G20을 앞둔 요즘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정운천 이사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는 우리 음식의 정통성을 살리는 길이 한식의 세계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G20을 앞두고 한식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서 올 3월에 한식재단이 출범을 했죠. 그렇습니다. 한식재단이라는 것이 어떤 기구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식 세계화의 모든 것들을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기획을 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기구로서 한식재단이 출범해서 이태리나 또는 프랑스, 일본이 그런 한식 그 나라 세계화 그게 다 민간기구로 돼 있어서 우리도 민간기구로 출발하자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라 이 말은 정말 귀가 닳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딱 이렇게 와닿는 그 이미지는 없거든요. 한식의 세계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지금 제가 중심을 둔 것이 우리 건강 음식으로서 웰빙 음식으로서 이 과학적 규명을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한식의 원형을 가지고 지금 이를테면 우리 지금 저출산 문제 또 임신이 안 되는 정자의 문제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성인병을 임상으로 해서 그러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러한 등등을 홍보 차원에서 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일본 동경에다가 1,800개 한식당이 있는데 한식당 중에서 가장 모델이 될 만한 거를 한 100개 정도 선정을 해서 한식당 인증 추천 문제를 지금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한식의 이제 표준화, 또 규격화, 또 이제 한식의 김치하면 영어 스펠링이 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걸 확실하게 그 단어도 정립하는 그러한 일을 처음부터 출발할 때 하여튼 기본적인 일들을 우선 먼저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가 정말 한식을 알리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죠? G20 준비위원회 우리 재단의 그 부이사장이 거기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계속 그 회의를 하고 해가지고 거의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비빔밥을 비롯해서 지금 말한 그 고유의 우리 한식 이 기초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초 소재 우리 건강 음식 또는 한식의 기초 소재가 밥하고 아까 얘기한 그러한 소금을 기초로 한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젓갈 이거를 기초 소재로 하고 그 나머지 퓨전 또는 나머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등등은 이제 각자 비즈니스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G20 정상들은 저희 나라 오시기 전에 젓가락 사용법부터 먼저 배우셔야 돼요. 제가 아마 제 얼굴을 보면 제가 얼굴로 보여주자 해서 지금 한 1년 동안 한식을 중심으로 해서 몸도 77kg에서 한 8kg 뺐고 운동 안 하고요. 음식으로만 뺐고 제 얼굴이 윤기가 나듯이 그 한식이 얼마나 좋은가를 내 얼굴로 보여주겠다. 얼굴은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 얼굴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식은 그 나라 문화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하는데요. 이번 G20 기간 중에 각국 정상과 영부인들은 한식의 맛과 멋에 흠뻑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G20 정상회의 등장할 한식 궁금하시죠? 미리 들여다보시죠. 이번 G20 정상회의 방한 동안 각국 정상들이 함께 모여 하는 식사는 총 3번. 11일 정상 만찬과 10일 회의 중 업무 오찬, 같은 날 특별 만찬입니다.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정상 만찬은 롯데호텔에서 준비한 양식 코스 요리가 나갈 예정입니다. 오만찬의 경우는 업무 부분이기 때문에 양식으로 간소화시켜서 나갑니다. 먼저 가벼운 샐러드 중심의 에피타이저로 입맛을 돋운 후 메인 요리는 한우 안심과 등심을 이용한 요리를 선보입니다. 또 디저트에는 상큼하고 달콤한 셔벳과 아이스크림이 준비됩니다. 같은 시간 한남동에 위치한 삼성 리움미술관에서는 영부인 만찬이 현대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는 뮤지엄 2에서 진행됩니다. 양식 풀코스로 진행되는 영부인 만찬의 메인 요리는 신라호텔에서 준비한 한우 스테이크와 생선 요리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또 생선 요리는 도미나 옥돔 등 계절 생선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 날 12일 회의를 진행하며 먹는 정상 업무 오찬은 11일 만찬과 마찬가지로 양식으로 준비됩니다. 에피타이저와 메인 디쉬, 디저트가 각각 한 가지씩 나옵니다. 메인 디쉬는 스테이크와 생선, 채소류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 업무 오찬에는 스테이크와 생선, 그리고 채소류를 준비해 각국 정상들 기호에 맞게 택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업무 오찬은 회의와 함께 진행됨에 따라 최대한 회의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간소하지만 정갈하게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기를 먹지 않는 정상을 위해 채식 요리도 제공됩니다. 같은 시간 배우자 오찬은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준비한 너비아니와 불고기 등 궁중 요리로 구성된 한식 정찬이 준비됩니다. 궁중 요리 전문 한식당인 온달의 전통 궁중 조리법을 최대한 살려 준비할 계획이라고 호텔 측은 밝혔습니다. 특히 배우자 오찬은 최근 한식 세계화에 열정을 쏟고 있는 김윤옥 여사가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섬세함을 더한 세련된 한국 요리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는 12일 6시에는 특별 만찬이 정상들을 기다립니다.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이 특별 만찬에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여했던 최고 경영자들과 일부 정상들의 배우자도 함께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고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국 정상들에게 최고의 맛뿐 아니라 눈으로도 즐거운 음식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셔서 첫 번째 음식을 보셨을 때 정말 정갈하고 깔끔하고 맛있다. 배를 불리는 음식보다는 좀 눈으로 보여주는 음식이 더 많은 포커스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G20 정상회의. 한식이 짧은 기간 내 우리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정상회의 하루 전에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는 것 아시죠? 주제는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인데요. 특히 이번 회의는 G10 체제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통로를 구축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들 20명을 모아 또 회의는 할 수 있어도 이 정도의 글로벌 기업 CEO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회의하기는 좀처럼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희 G10인 서울 2010에서는 일주일 뒤에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도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